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8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에는 챕터 2, 3를 중심으로 하고요. 4를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4도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는 정말로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교원 임용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이때까지 됐고 또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통사론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2장의 스트럭처 부분에서 뭐가 먼저 언급되었냐면 이제 이 제니티브, 다시 말하면 소유격이 언급되었는데요. 이 제니티브 어포스트로피 S 인플렉션은 전체 명사 구의 끝에 붙는다. 명사에 붙는 것이 아니라 헤드 나운에 붙는 것이 아니라 n에 붙는 것이 아니라 np에 붙는다. 물론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n에 붙는 게 아니라 np에 붙는다는 것을 알아야만 여러 가지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여기 예문을 보세요. This crown is the king of England. The king of England까지 다 한 다음에 어포스트로피 s를 붙이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요. 만약에 헤드 나운에 붙는다면 This crown is the kings of England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NP 다 한 다음에 어포스트로피 s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위거 같이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니티브 s는 어포스트로피 s는 나운 프레이즈에 걸리는 굴절이지 명사에 걸리는 굴절이 아니다. 네, 명사에 걸리는 굴절이라는 것은 어떤 걸 굴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뭐 시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붙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굴절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NP에 걸리는 것이다. 물론 모폴로지 부분에서도 이것을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문제고요. 사실상 우리가 DP라는 NP 대신에 DP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소유격이 명사 구에 걸리는 것에 여기서 착안해서 DP라는 것을 개념을 새로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자, 이제 먼저 이 책에서는 그냥 주가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것만 렉시컬 앰비규어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앰비규어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렉시컬 앰비규어티에는 어떤 예가 나와 있었냐면 Mary looked very hard. 렉시컬 앰비규어티라는 것은 단어 자체의 모호성 때문에 중의성 때문에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쓰인 문장도 여러 가지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을 렉시컬 앰비규어티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것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느냐? 바로 very hard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앰비규어티는 categorial status, 범주적인 지위에 관련된 것이다. 무엇이? very hard라는 구의. 이게 무슨 말이냐? very hard가 범주적인 지위가 형용사 구일 때. 형용사 구일 때는 hard가 이제 형용사일 때 단단한, 어려운, 딱딱한, 고된 뭐 이런 뜻이니까 그런 뜻일 때는 이게 어떤 의미로 보일 수 있냐면 Mary looked very severe, 엄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그래서 매우 엄해 보였다, 매우 굳어져 있는 표정이었다 뭐 이런 뜻으로 그럴 때 물론 look은 보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에서는 중의성이니까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에는 이게 형용사구가 아니라 부사구. 그래서 adverbial phrase로 그걸 categorial status라고 표현한 거예요. 범주적인 지위가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부사구로 한다면은 매우 열심히 이제 hard가 열심히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열중해서 이런 의미로 그러면은 이제
보였다가 아니라 보았다가 되겠죠. Mary looked very intensely. 매우 열심히 보았다, 뭔가를. 그래서 look의 의미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ambiguity가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이냐? very hard 때문인데 very hard가 형용사 구로 해석될 때와 부사 구로 해석될 때 저것이 lexical ambiguity를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ambiguity는 scope ambiguity예요. scope라는 것은 범위라는 뜻이에요. 영역, 범위라는 뜻이고 자 이것은 scope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어디까지 그 스코프를 미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ambiguity가 생기는 것인데 이 책에서 들은 예로는 The president could not ratify the treaty 이 문장이에요. 물론 이 문장을 처음에 들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1번의 뜻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2번 뜻이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뜻은 뭐냐? not이 could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could not이니까 not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조약을 비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 not이 ratify를 수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not ratify the treaty. 비준을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물론 두 번째 의미는 상당히 그 모든 사람 머릿속에 안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not이 ratify를 수식하느냐, could를 수식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ambiguity가 생긴다. 그렇다면 구조를 보자면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요. 우리 S라고 그냥 이 책에서는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바 이론이 나와 있을 때라도 이제 이때는 그 전체적인 X바 이론이 S를 TP라고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 나가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모달이라고 그래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옥스라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어요. 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진 거고요. 셋으로 나누어진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딱 둘로만 나눈 것은 사실 그렇게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책들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마사츠 같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셋으로 나누고 있고요. 자, 그래서 not이 could에 걸리는 이런 첫 번째 것과 not이 ratify에 걸리는 이런 두 번째 것으로 구조를 이렇게 따로 그려준 것이고요. 우리가 이 W.H. 클래프트라고 부르는 수도 클래프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뜻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What the president could not do, not이 could를 수식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비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준할 수 없었다가 되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뜻이 영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is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not이 이쪽에 걸리고 이번에는 not은 could에 걸리고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 우리가 부사를 삽입함으로써도 이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simply와 같은 것을 삽입을 할 때 1번 뜻이라면 could not simply, not과 could는 붙여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not이 ratify를 수식하는 거라면 not을 ratify 쪽에 붙여서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simply 같은 부사가 삽입되는 것으로 해서도 이 두 가지의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번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negative contraction. 다시 말해서 우리가 couldn't라고 쓴다면 어떨까? 이게 negative contraction이죠. negative contraction은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면 이 negative가 모다를 수식하는 경우, 즉 요 경우에만 1번 뜻일 때만 negative contraction이 가능한 것이다. contraction이 됐다면 같이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는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은 바로 not이 modal auxiliary could를 수식할 때이다. 그 뒤에 있는 verb phrase를 수식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래서 the president couldn't ratify the treaty라는 것은 바로 1번 뜻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It would not be possible for the president to ratify the treaty. 이 뜻만 갖게 된다. 2번 뜻은 갖지 않는다. could not이라고 쓰면 ambiguity가 생길 수 있지만 couldn't라고 쓴다면 ambiguity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constituent라는 개념으로 넘어갔는데요. 물론 이 책에서는 이런 뭐 ambiguity, constituent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냥 내가 이렇게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자, constituent는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preposing으로 성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 성분인 게 한꺼번에 나가게 되죠. 그래서 your elder sister 여러분이 알다시피 NP예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앞으로 나가야지만 맞는 문장이 되는 거지. your elder만 나가고 sister가 나가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거고. elder sister가 나가고 your는 안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게 NP인데 NP가 다 같이 나가야 돼요. whole phrase. XP가 전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스터만 나간다? 유어 엘더는 빼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유어만 나가고 엘더 시스터는 안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할 것이고 preposing일 경우에는 전체 XP가 나가는데 근데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성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제 NP를 갖다가 뭐 디터미너와 N 바로 나누든지 아니면 NP를 그냥 옛날에 하듯이 디터미너, 형용사구, 명사 이렇게 나누든지 간에 어쨌든 이거 다 같이 나가는 거, 다 같이가 NP인데 다 같이 나가야지. 여기서 얘만 나간다든가 앞으로 나갈 때 얘 내비두고 그렇게 하면 얘만 나간다든가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나가야 된다. phrasal verb의 경우 자, John rang up his mother, John stood up his date, John looked up her phone number. 자, 이것이 모두 phrasal verb예요. 룩업은 뭐 사전에서 찾아보다. 그러니까 뭐 사전에서 단어를 찾는 것도 룩업이고 전화번호를 어디서 찾는 것도 룩업이고 뭐 그런 것이고요. 스탠드업이라는 것은 이제 바람맞히다 이런 뜻이고 링업은 전화를 걸어서 불러내다 뭐 이런 전화를 걸다 어쨌든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phrasal verb는 얘가 하나의 성분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up his mother, up his date, up her phone number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빨간 걸로 해놓은 데가 성분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다. 함께 이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성분이면 함께 이동할 수 있는데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 틀린 문장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up 플러스 NP sequence는 성분을 형성하지 못한다. phrasal constituent라는 것은 이제 구가 성분을 형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hrasal constituent만이 movement를 겪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예요. VP가 있는데 이제 V하고 NP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얘도 성분이고 V도 VP의 성분이고 NP도 VP의 성분이지만 또 NP만 이렇게 이제 나갈 수 있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VP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이걸 구성하는 이 NP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P까지 합쳐서 prepositional verb는 보통 이렇게 있으면 V하고 PP가 있다고 봐서 이게 PP가 성분을 이루고 있어서 P하고 NP 이렇게 돼서 얘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phrasal verb는 V에 phrasal verb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V가 있다면 여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 particle이라고 보면. 따라서 이렇게는 성분을 이루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성분이라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이 성분이 아니라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prepositional verb와 phrasal verb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Drunks would get off the bus. Get off는 이제 그 내리다라는 뜻인데요. 얘는 prepositional verb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보다시피 VP가 V와 PP 이렇게 나누어지는 볼 수 있죠. 이 PP가 당연히 따로 앞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put off the customers는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요.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V 안에 put off가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조금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얘를 성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림으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성분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put off의 뜻은 미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뒤에 사물이 나올 때 그렇고요. 사람, put somebody off. 사람이 나올 때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phrasal verb는 이 명사구가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잖아요. 사람이 나올 때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방해하다, 뭐 대략 그런 식으로 술주정뱅이들은 고객들을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put off는 phrasal verb고 phrasal verb일 때는 생긴 게 다른 거예요. 벌써. 이 동사 얘가 하나의 동사로 보고 명사구를 취하는 것이고요. prepositional verb는 원래 V와 PP로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get off의 경우는 이렇게 성분을 형성하지만 put off의 경우는 요거가 성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분을 형성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성분인가 아닌가를 확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prepositional verb에서는 off the bus가 성분인데 phrasal verb에서는 of the customers가 성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If the driver told the drunks that they had to get off the bus, then get off the bus they would. VP preposing이라고 하는 VP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put off the customers, they undoubtedly would. VP가 앞으로 나갔으니까 좋아요. 이거 둘 다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은 VP라는 성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The big red bus would stop in front of the village clock and off the bus would get a dear old lady carrying a shopping bag. 그래서 get off인데요. 이제 off the bus get a dear lady carrying a shopping bag 이렇게 해서 off the bus를 앞으로 내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get은 놔두고 off the bus만 앞으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여기서 지금 drunks would put off the customers and off the customers they certainly would put 해서 off the customers만 앞으로 내보냈더니 틀린 문장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별표 이게 왜 틀렸다고 그러는 거냐.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 문장은 맞았어, 틀렸어 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어떤 좀 까다로운 문장에 대해서는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러한 언어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비문이냐 정문이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고요.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복잡한 거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비문이냐 정문이냐를 판단하라. 이게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한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걸 판단하라고 하지 않고 이 판단된 것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put off the customers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off the customers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get off the bus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off the bus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문장은 여러분들은 잘 판단을 못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이건 안 된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테스트는 stand alone 테스트 또는 sentence fragment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뭐라는 질문에 딱 그것만 대답할 수 있는 것. 딱 그것만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건 그것이 혼자 서 있을 수 있다. 프래그먼트라는 거는 원래 문장으로 말해야 되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만 딱 말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What would drunks do? 그러면 get off the bus, put off the customers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은 다 성분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did he get off the train? 그가 기차에서 내렸니? No, off the bus. 아니 버스에서 내렸어 할 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off the bus. 그런데 그 술주정뱅이들이 웨이트리스들을 방해했니? 방해할 것인가? 아니, 고객들을 방해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얘가 성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얘 혼자 있을 수 없다. 결국 성분이 아니다. 이것은 성분이고 이것은 성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또 다른 테스트로 이걸 좀 바꿔 넣어보는 게 있어요. 전치사를. 그래서 drunks would get off the bus, get on the bus. 타다, get on, get off 내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put off의 반대가 on이라고 그래서 put off의 반대가 put on으로 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위의 것은 전치사적 동사고 아래 것은 phrasal verb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put on은 뭐 입다라는 뜻이 보통 있잖아요. 근데 put off는 미루다라는 뜻을 여러분이 제일 잘 알 것이지만 사람이 나올 때는 이제 방해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것은 of the customers가 PP가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constituent가 아니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다른 PP로 바꿔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얘가 constituent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치사 대신 다른 전치사를 넣어서 다른 PP로 교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on the customers로 교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 분포적인 사실,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하는 이런 사실들은 뭐를 도와주냐면 어떤 주장을 증명해 주냐면 put off는 phrasal verb다. get off는 prepositional verb다. phrasal verb라는 것은 of the customers가 성분이 아니다. get off가 prepositional verb라는 것은 of the bus가 성분이다 라는 것을 지지해 주는 증거이다. 자, 또 하나 다른 테스트는 adverb insertion 테스트가 있어요. 부사 삽입으로도 우리가 성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certainly와 같은 부사는 문장 수식 부사라고 그래서 as adverb라고 얘기하고요. completely와 같은 부사는 동사 수식 부사 VP adverb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이 책에서 S adverb는 문장 바로 앞 밑에 걸린다. 그러니까 문장이 있으면 adverb가 여기 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걸린다. VP adverb는 VP 밑에 있는 거고 이렇게 S adverb는 S의 바로 밑에 걸린다.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할 거냐면 The team can rely on my support. 자, 이걸 갖고 얘기할 것인데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rely on은 전치사적 동사예요. 자, A번에는 맨 앞에다가 부사를 넣는데요. 맨 앞은 문장 수식 부사는 올 수 있지만 이런 completely와 같은 동사구 수식 부사는 못 와요. 그다음 B번은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하고 팀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부사가 더와 팀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원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번을 보면
이 certainly라는 문장 수식 부사는 조동사 앞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동사구 수식 부사는 조동사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이 D번이요. D번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일반 동사 앞 요 자리는요. 모든 부사가 다 가장 좋은 자리. 여기가 바로 이 D번 자리예요.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은 어떤 부사든 여기는 최적의 위치인 거예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이제 이게 rely 다음이잖아요. 이 동사구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문장 수식 부사는. 그렇기 때문에 certainly는 못 들어가고요. completely는 on 바로 앞에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동사구 수식 부사는 동사구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문장 수식 부사는 동사구 안에 못 들어가고요. 문장 수식 부사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on my support가 얘가 pp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적 동사일 경우에는 이 pp 바로 앞에 동사구 수식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F번 같은 경우는 rely on my support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냥 동사 하나짜리 동사하고도 목적어 사이에 부사가 못 들어가요. 근데 pp가 있는데 p하고 np일 텐데 이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F번은 어떤 경우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G번을 보면 my하고 support 사이에 들어가는 건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번, F번, G번은 절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절대 말도 안 되는 거다. 근데 이제 C번과 D번, D번은 모든 부사의 위치로 최적인 거고 C번과 E번은 문장 수식 부사와 동사구 수식 부사의 위치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거는 맨 뒤에 붙었는데 맨 뒤에 붙는 거는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ertainly와 같은 문장 수식 부사의 가능한 위치는 뭐냐? 동사구 안에는 절대 못 들어가고요. 맨 앞에. 그 다음에 조동사 바로 앞에. 근데 여기는 모든 부사 위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맨 뒤에. 동사구 수식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한 위치는 동사구 안에만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가 바로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PP 바로 앞에 여기. 그리고 맨 끝인데 이건 이제 VP로 끝났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문장 수식 부사는 동사구 안에는 못 들어간다. 동사구 수식 부사는 동사구 안에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문장 수식 부사는 S 노드에만 어태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S가 있으면 여기 바로 이렇게 부사가 이렇게 바로 어태치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구 수식 부사는 동사구에만 어태치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X바 이론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바이너리 브랜칭이 되잖아요. 그랬을 땐 도대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그건 연습 문제에 가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건 알아들어야 돼요. 문장 수식 부사도 있고 동사구 수식 부사도 있으니까 문장 수식 부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고 동사구 수식 부사는 동사구 밑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말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he team can rely on my support는 이런 구조를 가져요. 왜냐하면 rely on이 전치사적 동사니까요. 자, 그러면 drunks would get slowly off the bus. 자, 이렇게 slowly와 같은 동사구 수식 부사를 전치사적 동사의 PP 앞에 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VP에 직접 지배를 받으니까 VP 바로
밑에 이제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세수로 안 그리긴 하죠. 그래도 동사구 수식부사다라는 건 당연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Drunks would put completely off the customers는 안 돼요. 왜?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P가 이쪽에 걸리는 게 아니라 명사구 쪽에 걸리는 게 아니라 동사 쪽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V가 V와 P로 나눠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adverb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completely라는 adverb가 VP에 걸려야 되는데 VP adverb니까 VP에 걸려야 하는데 V에 걸린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서는 다르게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것인데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B가 그림상으로 비문법적인 이유는 B 수용도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completely가 VP adverb인데 VP 노드에 그러면 바로 걸려야 하는데 V 노드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VP에다가 놓으면은 여기 있게 되잖아요. 오프 다음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프 앞에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V에 걸려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onjunction, coordination test. 그 conjunction 등의 접속사 coordinating conjunction으로 등의 접속이 되면은 우리는 그것이 이제 성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거나 다 등의 접속되지는 않고요. 같은 종류의 캐테고리만 등의 접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명사와 명사, linguists와 philosophers. 명사와 명사죠. 다음은 형용사와 형용사. 그리고 전치사와 전치사. 동사와 동사. 한정사와 한정사. 부사와 부사. 같은 거로만 되는 거예요. 얘는 명사고 얘는 명사구가 아니라 명사와 명사. 얘는 명사구고 얘는 형용사구가 아니라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다음번에 나와 있는 것은 The man next door and his wife. NP죠. 왜냐면 얘도 NP고 얘도 NP죠. 그래서 명사구와 명사구, NP와 NP. 형용사구와 형용사구. 또 PP와 PP. VP와 VP. ADVP와 ADVP. 같은 종류의 범주만 등의 접속될 수 있는 것이다. 등의 접속된다면 그 등의 접속되는 것들은 성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and로 연결하는 그런 보통의 등의 접속 말고 shared constituent coordination 또는 right node raising이라고 부르는 명칭이에요. 얘는 우리가 이제 shared constituent coordination 길잖아요. right node raising도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그냥 R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right node raising이라고 부르는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다른 종류의 등의 접속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문장이 John walked up the hill and Mary ran up the hill. 그럼 up the hill을 두 번 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는 두 번 쓰지 말고 뒤에 한 번만 쓰자. 오른쪽에다가 한 번만 써주자. 이런 게 right node raising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괄호로도 표시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커마 또는 dash로 표시를 해요. John denied complicity in the crime but Fred admitted complicity in the crime이에요. 이게 complicity in the crime이 공통이기 때문에 dash로 표시를 해서 요 자리에 원래 이게 있었어. 근데 이쪽으로 한 번만 갖고 온 거야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John will go to the party and Mary may go to the party인데 go to the party가 원래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커마로 보통 이제 커마가 가장 편해서 C번을 가장 많이 쓸 텐데요. 이렇게 뒤에 한 번만 써주는 것 이것을 right node raising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John rang and Harry picked up Mary's sister 이렇게 썼다는 거는
John rang up Mary's sister and Harry picked up Mary's sister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야, up Mary's sister가 공통이니까 한 번만 이렇게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맞지만 한 번만 쓰자 한 거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 ring up, pick up은 둘 다 이 phrasal verb예요. phrasal verb는 계속 얘기했지만 그 동사와 particle이 하나를 이루고 이 particle이 명사 쪽에 붙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up Mary's sister가 constituent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쓰면 괜찮아요. 다 쓰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John walked up the hill and Mary ran up the hill. 이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John walked, and Mary ran, up the hill.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up the hill이 PP라서 성분이기 때문에. up the hill은 이제 전치사 구가 돼서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right node raising으로도 이게 성분인가 아닌가 이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John ran and Harry picked up Mary's sister가 틀린 이유는 up Mary's sister가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hared constituent coordination은 다시 말해서 right node raising은 어떨 때만 가능하냐면 shared string, 그러니까 공통된 것, 오른쪽에 한 번만 쓰는 것, 그것이 각 컨정트의 constituent일 때만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drunk get off the bus and on the way, 그러니까 get 아까 그 여기서 walked, John walked and Mary ran up the hill. 한 번만 up the hill이 constituent다. 그럴 때만 되는 것이다. 또 constituent일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Get off the bus and on the train. 이렇게 이 부분을 다른 전치사로 해서 이렇게 전치사로 바꿔서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당연히 전치사적 동사가 아닌 phrasal 부분은 drunk should put off the customers and off the waitresses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put off the waitresses and put off the customers and waitresses 하면 the waitresses 하면 괜찮겠죠. 근데 off가 이렇게 붙은 거는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drunks would get and junkies would fall off the bus. off the bus가 성분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데 put off the customer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phrasal verb와 prepositional verb는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봐도 성분이 phrasal verb의 경우에는 이 전치사 부분, particle과 명사구가 성분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roform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proform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명사 대용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용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대명사인데요. 대명사는 프로 NP다. 프로 N이 아니다. NP를 받는 거지 N을 받는 게 아니다. 자, what do you think of the guy who wrote that unbelievable boring book on transformational grammar? 그 transformational grammar에 관한 그 지루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루한 책을 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I can't stand him. 난 그 사람을 참을 수가 없어. 싫어. 이런 뜻인데 이때 힘이라고 한다면 이 힘이 뭘 받느냐? 이거죠. 얘죠. The guy 어쩌고 저쩌고 이거죠. 이거죠. 즉, 이 대명사는 이 NP를 받는 거다.